드디어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얼굴 공개. 3, 2, 1. 안녕하세요, 동캐플렉스의 동캐입니다. 전 어렸을 때 허황된 꿈을 많이 꾸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커다란 로봇 조종사가 되겠다는 원대한 포부. 꿈이라는 건 열심히 노력하면 언젠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성인이 된 다음 트랜스포머에서 거대 로봇을 만나긴 했지만 인간이 조종하는 로봇은 아니었고, 마침내 퍼시픽 림이란 영화를 만났는데 이게 바로 내가 꿈꾸던 로봇. 인간이 로봇과 한 몸처럼 움직이는 놀라운 체험을 했었죠. 에이, 영화로 보는 건 좀 시시하지 않아? 로봇에 대한 꿈을 직접 실현하게 해줄 장소가 있어요. 수많은 구독자 여러분이 추천해주신 곳,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몸으로 체험하는 로봇 테크놀로지, 아는 사람들만 안다는 테마파크, 바로 창원에 있는 로봇랜드예요. 테마파크 이름이 로봇랜드가 뭐야? 그걸 보는 창원까지가 횡로잼일 것 같은데. 과연 핵노잼일지 개꿀잼일지, 창원까지 갈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직접 확인을 해봐야겠죠. 새벽에 서울에서 창원까지 차를 몰고 가니까 4시간. 휴일에 사람이 너무 많을까 걱정했는데 에버랜드나 롯데월드 평일보다도 훨씬 적어요. 거기다 주차도 무료. 편안하게 주차하고 입구로 가니까 반겨주는 캐릭터. 디자인이 나쁘지 않아요. 그럼 입장권 가격은 신용카드 50% 할인 받으면 평일 주말 모두 19,000원. 꽤나 저렴하죠. 다른 테마파크와 달리 실적 상관없이 할인되는 카드가 있는 것도 개꿀. 여러 가지로 합리적이란 생각이 드는데, 테마파크는 태밍이 중요하지. 이곳의 테마는 다름 아닌 로봇. 입구부터 로봇 한 마리가 저를 반겨줘요. 맞아서 고맙게 재밌게 놀다 가게. 당장 입양해서 집으로 데려가고 싶은 녀석. 내가 로봇 세상에 들어왔다는 걸 체감했고요. 다른 로봇들도 전시되어 있지만 움직이진 않는다는 게 함정. 그래도 파크에 입장하면 저의 꿈을 만날 수 있어요. 거대한 건담은 아니고 건담을 닮은 것 같지도 않지만 여튼 커다란 로봇. 저 안에 탑승해서 금방이라도 파크를 휘젓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은 기분. 마스코트 로우타와 로일리도 귀여워요. 같이 사진 한 장 찍어줬고요. 테마파크는 어트랙션이 재밌어야지. 테마파크의 핵심인 놀이기구를 한번 둘러보면, 먼저 추돌 사고 나도 보험 처리 필요 없는 증기 범퍼카. 이건 아무데나 있는 거잖아. 파도에 서핑하듯 빙글빙글 돌아가는 파도 여행. 에버랜드 매직스기랑 똑같네. 조금 더 빠르게 돌아가는 회전근해. 이건 어린이 대공원 꽤 재밌지. 파크의 개성이 부족하네. 이제부터 스페셜 코스가 기다리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코스 로코선장 해적선. 사이즈가 크진 않지만 디자인이 굉장히 세련됐어요. 그야말로 로봇랜드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데, 거대한 로봇 뒤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근사하죠. 이어지는 두 번째 스페셜 코스는 회전기어. 15m 높이에서 좌로 빙글, 우로 빙글, 거꾸로 뒤집어지면서 저의 세방 고리관도 뒤집어 놨어요. 이어지는 세 번째 스페셜 코스는 별자리 여행. 근데 저건 무슨 별자리지? 국자 모양 북두칠성 생각이 나는데, 이 국자 역시 팽글, 또다시 팽글, 또다시 팽글 돌아가요. 그야말로 자비 없이 빙빙 돌려서 별이 보이게 해주니까 별자리 여행인가. 세방고리관 극기 훈련이 계속되면서 엄청나게 어지러웠지만 어트랙션 매핑과 디자인도 괜찮고 운행 방식도 나쁘지 않아요. 이거는 부족해. 좀 더 특별한 게 있어야지. 그렇다면 로봇랜드에서만 만날 수 있는 시그니처 어트랙션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그니처 탑승 전에 우위부터 준비할게요. 이 우위는 입장하는 길에 있는 매점이나 바이킹 뒤쪽 토이랜드에서 구매가 가능해요. 이걸 입지 않으면 절대 탑승할 수 없는 어트랙션의 이름은 바로 새로운 항해. 귀엽게 생긴 상어 로봇을 타고 천천히 레일로 올라가서 급강하, 그 다음 20m 높이까지 상승, 조금 더 긴 급경사를 순식간에 떨어지면서 물속으로 다이빙. 정말 엄청난 물보라가 피어올라요. 경주월드 썸머린 스플래시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커다란 물폭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젖어버리는 마법. 모자란 겉옷에 카메라까지 싹 다 샤워를 마친 느낌. 아직 볼 곳이 많은데 이대로 다닐 순 없으니까 결국 수건까지 하나 구매했고요. 깨끗하게 털어서 말려줬습니다. 이 새로운 항해, 개인적으로 떨어지는 하강감이 아주 무섭진 않은데 피어오르는 물보라는 꽤나 근사해요. 이쪽 다리 위에서 사진을 찍을 수도 있는 곳, 포즈를 잡고 서 있으면 꽤나 근사한 포토존이 아닌 샤워존 체험도 가능하죠. 근데 여기 다리 위쪽이 상당히 미끄러워서 넘어지는 분들도 계세요. 에이, 그렇게 균형 감각 없는 사람이 있어. 그게 바로 저예요. 이날 시원하게 엉덩방아 한번 찧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하시고, 이제 두 번째 시그니처 코스를 만나기 위해 옆으로 이동할게요. 하늘 높이 뻗어있는 웅장한 자태 스카이 타워를 타보겠습니다. 65m 높이의 드롭 타워. 이게 바로 국내 1등이에요. 뭔 소리야? 이월드 스카이드롭이 72m인데. 높이로 1등 아니고 올라가는 속도가 1등. 빠르지도 않은데. 가장 빠른 게 아니라 가장 느린 속도로 정상까지 올라가요. 야, 이거 언제 다 올라가냐? 도대체 어디가 끝이야? 너무 무서워. 아, 시급한데.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돼? 왜 안 떨어지지? 무려 2분. 나무 늘보보다 더 느리게 공중으로 올라가서 정상 도착. 거기다 30초 동안 공중에 그대로 멈춘 다음 사람들이 방심하고 있을 때 하강 시작. 떨어지는 시간은 단 3초예요. 고소공포증만 없으면 꼭 한번 경험해 볼만한 녀석. 차별화된 스릴을 느낄 수 있어요. 거기다 이게 끝이 아니고 시그니처 코스의 세 번째
번째이자 로봇랜드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만나는 걸로 하고 새벽부터 창원까지 내려와서 아무것도 못 먹었으니까 밥부터 좀 먹어볼게요. 여기 로봇랜드는 각종 프랜차이즈 식당이 꽤나 많은 편. 근데 자체 식당은 다양하지 않아요. 가장 대표적인 곳은 로샤의 주방, 전 테마파크 식당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돈가스 하나 주문해봤어요. 적당한 사이즈의 돈가스와 샐러드, 스위트콘과 구운 파인애플, 웨지 감자까지 나오는데 과연 맛은 생각보다 준수해요. 테마파크 기준 중상 이상의 퀄리티, 고기가 두껍진 않은데 질이 나쁘지 않고 튀김옷도 바삭하고 소스도 괜찮아요. 사실 테마파크에 별로 기대가 없었는데 나름 괜찮은 점들이 많습니다. 이쯤에서 간식도 한번 먹어볼게요. 메뉴는 로봇랜드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로봇빵. 생긴 건 무슨 철인 28호 같은데 이놈은 로봇랜드의 마스코트 로봇 고양이 로보모예요. 제가 얼마 전에 롯데월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캐슬빵처럼 이 로봇빵도 경주 시범빵과 똑같죠. 가격은 4,000원. 롯데월드보단 착한 편. 하지만 경주월드 시범빵보다 맛이 살짝 아쉬워요. 빵에 새겨진 로봇 말고 진짜 로봇은 없어요? 안쪽에 있는 퓨처존으로 가볼게요. 로보타 버스 안으로 들어가면 동그란 눈덩이처럼 생긴 별을 가지고 직접 로봇을 만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별을 올려주면 로봇이 나무에 열린 사과를 수확하고 그 사과로 파이도 만들고 사람들의 별자리를 알려주기도 하고 쇼츠 영상을 찍어주기도 하는 곳. 이게 다야. 로봇크래프트 안쪽으로 들어가면 마인크래프트와 콜라보한 체험관이 나와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여러가지 퀘스트를 깨는 내용으로 몸으로 하는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공간. 로보토피아 존에 있는 로봇 판타지아에선 로봇으로 만든 인형극도 진행 중. 악당의 계략에 빠진 돈키호테 이야기를 절찬리에 상영 중이에요. 말하는 나무도 볼 수 있고 앨리스를 기다리고 있다가 잠들어버린 로봇까지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구역 최강자는 다른 사람, 아니 다른 로봇.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 스타. 고갱과 고우보다 더 특이한 화풍으로 유명한 AI 화가예요. 이 친구가 초상화를 그려주는데 먼저 사진을 찍고 스위치를 누르면 작은 종이에 컴퓨터 파리 스케치를 시작해요. 저 역시 처음으로 초상화 한 장 그려봤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채널에서 얼굴을 공개한 적이 없는데 드디어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얼굴 공개. 3, 2, 1. AI 화백께서 그린 돈캣의 얼굴은 뭐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솔직히 이젠 거울 보고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바라보는 게 익숙하지 않은 아저씨이자 아빠. 처음으로 초상화까지 받아보니까 모처럼 상큼한 기분. 이 느낌 이어서 아이스크림을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특이하게 4가지 맛을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을 팔고 있네. 위에는 바닐라와 초코, 아래쪽은 바나나와 딸기 맛. 결정장애를 덜어주는 신박한 놈. 과연 맛은 우유 맛이 진하지 않은 샤베트 느낌. 아래쪽 바나나와 딸기는 빙글의 바나나 우유와 딸기 우유를 희석시킨 맛. 개인적으로는 우유 맛이 너무 약해서 아쉬웠는데 시원한 맛을 좋아하는 분들에겐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로봇 만드는 건 여기가 끝이야? 그래도 명색이 로봇랜드인데 진짜 로봇다운 로봇을 좀 만나봐야죠. 다시 퓨처존으로 향한 다음 희망 로봇 데모홈으로 가면 로봇 리쿠 등장. 이렇게 리쿠를 카트에 태워서 체험관을 돌아다니는데 머리를 쓰다듬고 말을 걸면 여러가지 설명을 해줘요. 하지만 설명보다 더 재미있는 건 이 녀석과 나누는 대화. 리쿠야 돌아다녔더니 힘들어. 잠깐 쉬는 것도 좋아요. 너 되게 똑똑하네. 전 원래 똑똑해요. 너 누가 만들었어? 로봇 박사님들이 만들었어요. 리쿠 바보. 그렇게 심한 말을. 웬만한 인간보다 센스 좋고 유머 감각까지 있는 로봇. 이 정도면 미래의 인간의 자리를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리쿠랑 같이 이곳저곳 돌아다니고 기념사진도 찍고 나니까 다시 또 배가 고픈데 리쿠야 잘 있어. 다음에 또 봐요. 아쉬운 작별을 하고 제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롯데리아. 솔직히 아까 먹은 돈가스가 조금 더 맛있는 느낌이에요. 만약 집에서 싸운 음식을 드실 분들은 군데군데 자리를 잡고 피크닉 느낌으로 먹을 수도 있는데 벤치에 자리를 맡아두는 건 금지. 공식적으로 정해진 휴게 공간이 따로 있어요. 야외에 오두막 쉼터가 있고 여기 로봇홀 안쪽엔 돗자리 깔아놓고 자리를 맡아둘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전 아직 둘러볼 곳이 많기 때문에 쉬지 않고 이동했는데요. 이건 뭐야? 달고나 뽑기. 예전에 제가 뽑기 선수였는데 오징어 게임 나갔으면 무조건 1등각. 과거의 영광에 자신만만해져서 4,000원 내고 바로 도전을 했지만 이거 달고나가 왜 이래? 그 자리에서 휘휘젓고 꾹 눌러서 만들어 주시는 놈 아니고 공장에서 만든 딱딱하고 두꺼운 달고나가 나와요. 거기다 심지어 우산 모양. 이건 반칙이자 조작이자 주최 측의 농간이란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포기할 순 없죠. 의지만 있으면 세상에 못할 일 없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침착하게 바늘로 한 땀 한 땀. 한 조각 분리 성공. 두 조각 분리 성공. 고지가 보이는 것 같은데 어라 망쳤네. 역시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고 어디서든 호갱이 도사리고 있는 무서운 곳이에요. 물론 달고나 맛있게 먹긴 했지만 이 돈이면 로봇빵이나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다는 게 함정. 빙고 게임 참석하시면 선물 드립니다. 만회할 수 있는 기회이자 찬스. 빙고 게임 도전. 이건 운만 좋으면 바로 당첨 가능한 게임. 근데 수십 명이 선물을 받을 동안 제 빙고는 0점 조준에 완벽하게 실패했어요. 가족끼리 갈 건데 유아들 올 곳은 없어요? 로보토피아존에 어린이 친구들을 위한 놀이기구가 모여있어요. 회전목마 로샤와 친구들, 어지러움의 극강 챔피언 티파티, 나르는 로봇, 어린이 관람차, 해피스윙, 정글 목마까지 다양하게 갖춰져 있고 개꿀잼
롤러코스터 숲속 열차는 대자롭게 3바퀴나 운행. 거기다 어린이 타워는 성인용 어트랙션과 유아용의 중간 레벨이어서 성인들이 타기에도 괜찮아요. 전반적으로 어트랙션의 난이도는 상급자부터 초급자 코스까지 굉장히 잘 조절이 되어 있는 편이죠. 테마파크는 공연이 있어야지. 여기 로봇랜드의 가장 큰 단점이자 안타까운 부분, 공연이 많이 아쉬워요. 뮤지컬과 댄스 공연이 있고 주말엔 퍼레이드도 벌어지는데 퍼레이드카가 하나, 둘, 3개가 전부 일당백으로 뛰어다니는 출연자들 덕분에 작은 규모가 조금 더 채워지는 느낌이지만 절대 네버 아무리 노력해도 에버랜드나 롯데월드의 화려한 공연과 비교할 순 없어요. 물론 그런 곳들에 없는 놈이 여기 로봇랜드에 있는데 아까 보여드리지 못했던 시그니처 어트랙션, 로봇랜드의 상징, 로봇랜드의 하이라이트, 로봇랜드의 특별함을 더해주는 극강의 무기 배송열차가 있습니다. 통영열차 같은 건가? 이것만 들으면 노잼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국내 최초이자 국내 유일 수직으로 올라가서 수직으로 떨어지는 탑앤 롤러코스터. 정상에서 시속 90km의 속도로 급하강, 바로 360도 회전, 스크류바처럼 베베 꼬여있는 트랙을 따라서 빙글빙글 돌아간 다음 옆으로 매달려 가면서 다시 한번 트위스트, 떨어지고 돌고 오이고 비틀면서 1분 사이에 다양한 움직임을 느낄 수 있는 그야말로 쾌속으로 질주하는 열차. 로봇랜드의 방점을 찍어줄 수 있는 특별한 놈이에요. 그럼 전반적으로 다른 테마파크랑 비교하면 어때? 광고 없고 협찬 없고 100% 내돈 내산으로 다녀온 제가 솔직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의외로 장점이 많아요. 로봇이란 테마에 잘 부합하고 디자인도 나쁘지 않고 어트랙션 종류도 많고 체험형 시설도 넉넉하고 프랜차이즈 식당도 다양해요. 물론 동물원이 없고 공연의 종류와 다양성이 아쉽지만 간편한 동선은 국내 1등이라고 할 수 있어요. 파크가 평지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동이 편하고 어트랙션 위치도 아주 잘 잡았어요. 거기다 휴일에도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웨이팅 시간이 굉장히 짧은 편, 즉 체력 소모를 줄이면서 하루를 편하게 즐기기에 아주 좋은 곳이에요. 만약에 서울 근처에 있었다면 서울랜드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을 정도. 물론 수도권에서 이동하기엔 너무나 멀어요. 거기다 그동안의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이미지가 안 좋은 것도 단점이에요. 로봇랜드 뉴스에서 많이 봤어. 거기 문제 있잖아. 로봇랜드는 지자체 예산과 국가 예산이 들어간 파크.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가 폭탄처럼 계속 터졌어요. 잡음으로 공사 기간이 길어졌고 호텔과 리조트를 개발하는 2단계 사업도 진행이 굉장히 더딘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이번에 방문할 때 관리나 운영에 의구심을 많이 품었습니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파크 관리가 잘 되고 있는 편이었고 직원분들이 굉장히 친절했어요. 우리 어린이 친구 안전띠 한번 직접 확인해줄게요. 합수하는 쪽은 이쪽이에요. 제가 직접 안내해드릴게요. 거기다 손등에 도장을 찍으면 재입장이 가능한 것도 장점. 즉 멀리서 테마파크만 보고 오기엔 살짝 부족하지만 근처에 방문하거나 거주한다면 꼭 한번 둘러볼 만한 곳이에요. 간단하게 풀코스를 소개해드리면 먼저 대부분 행사가 휴일에 몰려있기 때문에 평일보다 휴일 방문을 추천해요. 홈페이지에서 50% 할인 신용카드 확인한 다음 현장에서 티켓 구매, 들어가는 길에 여유롭게 강아지와 인사. 가장 먼저 시그니처 3종 탑승하시는데 새로운 항해를 타기 전엔 우이 구입이 필수. 나머지 어트랙션 오전 중에 끝내주고 로샤의 주방에서 점심 식사하신 다음 각종 로봇을 만나는 체험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중앙 무대에서 진행하는 행사도 참여하시는데 갈고나 뽑기는 호갱이니까 절대 금지. 그 다음에 재밌었던 어트랙션 반복적으로 탑승하고 시그니처 간식도 먹어주고 각종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저녁까지 먹은 다음 불 들어오는 야간에 사진 실컷 남기시면 로봇과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완벽하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난 수도권 살아서 너무 멀어. 그런 분들을 위해 다음 영상에선 수도권 최대 리조트 단지의 업그레이드 상태, 새롭게 개장한 워터파크와 국내 유일의 개꿀 슬라이드 시설까지 소개해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에 댓글까지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로봇랜드에서 여러가지 테크놀로지를 만나다 보니까 제 유년 시절 어린이 회관에서 봤던 미래의 집이 떠올랐습니다. 스위치를 누르면 자동으로 커튼이 열리고 전화도 받아지고 불도 켜지는 공간. 와, 나중에 진짜 스위치만 누르면 다 될까? 그 상상은 싹 다 현실이 됐죠. 물론 전 로봇 조종사가 되진 못했지만 그래도 분명히 이뤄낸 꿈들이 있어요. 나름의 역경을 넘어서 무사히 어른이 됐고 하고 싶은 일도 찾았고 좋아하는 여자랑 결혼도 했고 이렇게 유튜브도 하면서 여러분과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기회도 가지게 됐죠. 가끔은 벌써 이뤄냈으면서 자신만 깨닫지 못하는 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성취를 그냥 지나치지 말고 가끔은 스스로에게 아낌없는 칭찬을 해줄 수 있는 여러분의 내일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